고니야, WWDC 봤어? 아, 맞다. A few minutes later. 그냥 안드로이드 폰 기능 업데이트된 거 아니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품격 있는 리뷰 고니TV의 곤입니다. 드디어 애플이 이번 22일 WWDC에서 iOS 14의 새로운 기능을 발표했죠. 사후 지원에서 항상 칭찬을 들었던 애플은 이번에도 6S나 아이폰 SE 1세대까지도 iOS 14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와, 난리 미쳤네. WWDC 발표 이후에 애플의 주가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만큼 애플의 새로운 기능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호의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고니가 미리 개발자 버전의 iOS 14을 사용해봤는데요. iOS 14 업데이트하는 방법과 이번에 추가된 핵심 기능들을 빠르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우선 iOS 14으로 업데이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폰이나 아이패드에서 사파리를 켜신 다음에 betaprofiles.com에 들어가주세요. 페이지에서 내려보면은 iOS 14 아이폰과 아이패드 버전이 있으니까 다운로드를 눌러주시고 여기서 허용을 눌러줍니다. 다운로드가 됐죠? 설정에 가신 다음에 일반에 가주시고요. 하단부에 프로파일이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버튼 눌러가지고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위쪽에 설치라고 되어 있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완료가 된 모습이고요. 지금 나온 버전은 개발자 버전인데 업데이트 완료까지는 시간이 한 30-40분 걸렸던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베타 버전이고 발견되지 않은 버그들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빨리 써보고 싶으신 분들에게만 다운받길 추천할게요. 개인적으로 그냥 일반인 분들은 업데이트를 지금 하시는 건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그럼 만약에 쓰다가 다시 13 버전으로 다운그레이드는 어떻게 하냐? 그래서 지금 13 버전을 미리 백업을 해놓으시고요. 공장 초기화를 이제 나중에 하시면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공장 초기화를 안 해보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좀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제 영상으로 어떻게 바뀌는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iOS 14 첫 번째 커스터마이징 UI입니다. 앱 보관함이 요번에 추가가 됐죠. 맨 우측으로 넘겨보면은 자주 사용하는 앱들은 같은 카테고리로 묶어서 이렇게 심플하게 보여주는데요. 폰을 오래 사용할수록 수많은 앱이 깔리게 되잖아요. 애플에선 이 부분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앱을 눌러보면은 더 자세히 볼 수가 있고 아래쪽에 내려보면은 이렇게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스와이프를 하면은 검색도 바로 할 수가 있고 가나다라 순으로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위젯입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런 위젯이 생겼어요. 이런 위젯도 생겼고요. 이 역시 갤럭시를 쓰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기능이죠. 갤럭시 홈처럼 위젯을 추가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앱 흔들리게 하는 방법. 기존에는 앱을 이렇게 길게 꾹 눌러서 앱 화면 편집을 눌렀잖아요. 지금은 홈 화면을 1초간 길게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빠르게 반응이 됩니다. 자, 그리고 우측 상단에 플러스 버튼을 누릅니다. 여러 가지 위젯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아직 베타 버전이다 보니까 기본 앱들만 이렇게 지원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처음 보는 기능이 이제 스마트 스택이라고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자주 쓰는 앱들은 바로바로 보일 수 있게끔 위젯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플러스 눌러가지고요. 날씨를 추가하고 싶다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세 가지 크기로 소, 중, 대로 지원하고 있으니까 본인이 원하시는 크기의 위젯을 Add 위젯 눌러가지고 등록해 놓으신 다음에 여기서도 이렇게 위치 변경이 가능합니다. 좌측으로 쭉 넘기다 보면은 나오는 위젯 페이지 있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위젯을 편집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여기서도 똑같이 플러스 버튼 눌러서 미리 알림이라든지 이런 것도 세 가지 크기로 추가해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완료가 다 됐다 그러면은 아이폰 SE 같은 경우에는 홈 버튼을 눌러도 되고 여백에 홈을 눌러도 됩니다. 세 번째 페이지인데요. 흔들릴 때 눈치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가운데 부분에 점점 이렇게 생긴 아이콘들 있죠. 이거 눌러보면은 역시나 이것도 이제 갤럭시를 쓰시는 분들은 익숙하실 텐데 페이지를 추가하고 필요 없는 페이지는 이렇게 체크 해제를 풀어서 안 보이게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홈 버튼 눌러서 원래대로 가면은 페이지 수가 줄었죠. 그래서 다시 추가할 때는 체크하시고 홈 버튼 눌러서 설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 이상 쓰시는 분들은 그냥 여백의 공간에 눌러주시면 돼요. 네 번째. 자, 네 번째는 이제 전화가 오더라도 상단에 조그마한 화면이 떠서 하던 작업을 계속 하면서도 이렇게 전화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동영상 위젯입니다. 이제는 동영상을 보면서 다른 앱을 사용 가능해졌습니다. 사실 저는 이 기능이 제일 박수를 치고 싶은 기능 중에 하나인 줄 알았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동영상을 보고 있다가 홈 버튼을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갤럭시에서 많이 보셨던 동영상 위젯이 활성화가 됩니다. 동영상 크기나 위치도 설정이 가능하고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버튼을 이렇게 살짝 한번 눌러보면은 15초 앞으로 뒤로도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사파리마다 앱마다 좀 지원하는 게 다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측 상단에 이 아이콘 눌러보면은 이런 식으로 바로 그 페이지로 갈 수도 있고요. 만약에 이걸 보다가 다른 작업을 해야 된다, 뭐 웹툰이나 뭐 아니면은 웹서핑을 따로 해야 된다 하시면은 우측 이렇게 밀면은 이런 식으로 최소화가 돼서 소리만 들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꺼낼 때는 이렇게 스와이프해서 꺼내시면 되고요. 이제 안 보일 때는 좌측 상단에 있는 X 아이콘 눌러서 지우시면 됩니다. 동영상 앱도 이런 식으로 위젯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런 거는 확실히 장점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정말 아쉬운 부분이 갤러리에 있는 동영상 역시 위젯으로 안 되고요. 유튜브, 제가 이걸 정말 기대를 많이 했는데 전 유튜브 프리미엄을 씁니다. 프리미엄 결제를 해도 이런 식으로 여전히 똑같이 뒤에서 백그라운드 소리만 들리게 됩니다. 뭐 아직까지는 베타 버전이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현재는 유튜브는 안 된다. 자, 일부 기기에서는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4K HDR까지 지원한다고 하지만 과연 어느 모델까지 지원해줄지는 미지수예요. 아직까지 나온 정보는 A12 칩셋에 OLED 패널이 들어가야 된다고 합니다. 즉 아이폰 XS, XS Max, 아이폰 11은 아이폰 11 프로, 11 프로 맥스만 해당하겠네요. 여섯 번째, 좀 신박했던 기능 중에 하나인데 바로 뒷면 탭이라는 기능입니다. 손쉬운 사용에 터치 가신 다음에 뒷면 탭 해가지고요. 거기서 이중 탭이나 3중 탭하기를 뒷면을 2번이나 3번 터치했을 때 아이폰 SE에서 손쉬운 사용 단축키처럼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크린샷이나 자주 쓰는 기능들을 빨리빨리 쓸 수가 있죠. 다만 홈 버튼이 있는 아이폰은 이 기능이 안 됩니다. 일곱 번째, 카메라입니다. 셀피 찍을 때 보통 우리가 이렇게 찍게 되면 좌우 반전이 돼서 찍혔잖아요.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보이는 화면 그대로 찍히죠. 이 기능이 이번에 추가가 됐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정을 하냐? 설정에 가신 다음에 카메라, 여기서 전면 카메라 좌우 방향 유지, 이거를 설정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위쪽을 보시면은 고속 연사 촬영 음량 높이기 사용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 그대로 위에 있는 볼륨 키를 꾹 누르고 있게 되면은 이렇게 연속 사진 찍게 됩니다. 볼륨 키 아래 버튼을 길게 꾹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퀵테이크로 동영상 촬영이 됩니다. 자, 물론 볼륨키 아니더라도 이 셔터 버튼을 왼쪽으로 밀면은 연속 사진이고 오른쪽으로 밀면은 퀵테이크로 동영상 촬영을 할 수가 있죠. 여덟 번째, 시리도 한층 더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시리를 사용할 때 화면을 다 차지하는 게 아니라 시리야, 자, 이런 식으로 간략하게 시리 아이콘이 활성화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번역도 시리로 가능합니다. 시리야, 번역해줘. 영어라고, 영어. 그렇게까지 썩 좋은 기능은 아닐 수도 있겠네요. 약간 좀 답답한 것 같네요. 참고로 번역은 따로 이번에 앱이 추가가 됐는데요. 앱 검색에서 번역 검색해보시면 이렇게 뜨거든요. 자, 여기서도 한국어 설정해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디 회에 나갈 때 쓰시면 되게 유용할 것 같아요. 아홉 번째, 에어팟입니다. 이번 iOS 14에서 에어팟 프로의 노이즈 캔슬링에 강약 조절이 되는 기능이 추가가 됐는데요. 노이즈 캔슬링이 약간 좀 울렁증 있으신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다 보니까 이번에 추가가 된 것 같아요. 방법은 설정에 가신 다음에 사운드 및 햅틱이 있습니다. 여기 가시고요. 잡음 감소가 있어요. 자, 들어가 보시면은 여기서 데시벨을 조절할 수가 있는데 제가 해보니까 아직 베타 버전이라서 그런지 사용했을 때 차이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에어팟 오디오 튜닝 도 가능해졌는데요. 이 역시 손쉬운 사용, 오디오 시각 효과에 가신 다음에 여기서 헤드폰 조절이 있습니다. 들어가 보시면요, 여기 오디오 튜닝이라고 해서 균형 있는 톤, 목소리 범위, 선명도도 정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약간 보통 매우도 이런 것도 정할 수 있고 샘플 재생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샘플 재생을 했을 때 샘플 중단이 잘 안 되는 버그가 좀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사운드적인 부분도 신경 많이 쓰고 있고 제어 센터에서요, 아래쪽에 보시면은 듣기 지원, 요거 만약에 설정이 안 돼 있으신 분들은 설정에 가신 다음에 여기다가 위에 검색에 제어까지만 치더라도 이렇게 뜨거든요. 자, 여기서 플러스 버튼 눌러가지고 듣기 지원을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여기 제어 센터에 가신 다음에 듣기 지원 버튼을 누르고 있잖아요. 그럼 에어팟을 끼고 실시간 듣기를 끔을 켬으로 활성화해 주시면 이런 식으로 데시벨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 영상을 처음 보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 듣기 지원을 이용하시면요, 뒷담화 듣기 기능을 지원해서 뒷담화를 듣고 싶은 장소에 한쪽 에어팟을 이렇게 갖다 놓고 그리고 다른 한쪽은 내가 끼고 다른 장소에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놓고 온 에어팟이 마이크 기능을 해서 이 주변 사람들이 말하는 소리가 다른 장소에 있는 제 에어팟으로 들리게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여기 있는 소리가 이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한쪽만 끼고 다른 장소로 이동을 하면은 여기 주변에서 말하는 사람들의 뒷담화를 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능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되게 음영한 기능이긴 한데 자, 참고로 에어팟은요, 프로 경우에는 스페셜 오디오 기능으로 서라운드 사운드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금도 훌륭한 음질이지만 즉 극장에서 듣는 것처럼 360도의 입체적인 소리가 지원되는 거죠. 자이로 센서라는 걸 통해서 사용자가 머리를 움직여도 그 움직임에 따라서 최적화된 사운드를 들려줄 예정입니다. 애플 생태계를 구축하신 분들에게 더 한 가지 좋은 소식은 이번에 iOS 14에서 에어팟을 다른 기기에 연결하고 싶을 때 에어팟이 자동으로 인식해서 연결해 준다는 겁니다. 즉 내가 아이폰을 쓰다가 아이패드를 쓰고 싶을 때 따로 설정해 줄
들을 필요가 없이 아이패드를 쓰고 있으면 에어팟이 자동으로 연결이 돼서 아이패드에 들리는 소리를 에어팟으로 들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아이패드도 지금 iOS 14으로 업데이트를 했는데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나중에 정식 버전이 나오면 될 것 같아요. 10번째, 보안인데요. 카메라를 사용하거나 음성 녹음을 사용할 때 잘 보시면은 자, 이렇게 우측 상단에 초록색 점이 뜨게 됩니다. 녹음을 사용할 때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우측 상단에 노란색으로 점등이 됩니다. 이게 아마 나도 모르게 킹으로 녹음이나 촬영이 되고 있는지를 구별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 같아요. 11번째, 메시지입니다. 메시지에서 좌측 상단에 편집을 누르면 고정 편집이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고정 편집할 전화번호를 이렇게 선택해 주면요, 완료 누르고, 그럼 이 상태가 돼서 나한테 중요한 사람이나 자주 메시지를 쓰고 싶으신 분들에게 설정해 놓으시면 이렇게 바로바로 들어가서 연락을 주고받을 수가 있죠. 12번째, 홈 컨트롤 센터입니다. 홈 컨트롤 센터가 추가가 됐는데요. 홈 기능 저는 사실 단 한 번도 이용해 본 적이 없어서 거의 쓰진 않는데, 이렇게 제어 센터에서도 바로 홈 기능을 이용할 수가 있다. 이거 역시 설정해 가신 다음에 제어 센터에 가시고요. 자, 두 번째 목록에 홈 제어 보기라고 있죠. 이걸 켜주시면 됩니다. 13번째, 복사 붙여넣기 출처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기사의 한 문구를 복사해서 메모장에다가 붙여넣기 해본다고 할게요. 이렇게 지금 사파리에서 복사가 됐다라는 출처가 위에 팝업 창으로 조그맣게 뜨게 됩니다. 14번째, 알람 디자인이 변경이 됐습니다. 자, 가보시면요, 심플하게 바뀌었죠. 이런 식으로 내가 시계 버튼을 눌러서 입력을 따로 해줘야 돼요. 개인적으로 하는 감성이 더 좋았는데 아쉽네요. 마지막 15번째, 사진에서 태그 기능을 이용하는 겁니다. 사진에 들어가시고요, 위쪽으로 이렇게 스와이프 하면요, 자, 이렇게 설명 추가 란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내가 장소나 키워드를 입력하는 거죠. 그럼 완료를 누르면요, 검색에서 제주도라고 검색했을 때 이런 식으로 제주도 태그가 된 사진이 뜨게 됩니다. 자, 이렇게 iOS 14에 대해서 미리 체험해 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사실 전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전문적인 용어는 피하면서 일반인 시선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기능들을 최대한 알기 쉽게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항상 유익한 정보를 재밌고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게 바로 이 채널의 정체성이니까요. 고니TV와 함께라면 남들보다 다르고 품격 있게 제품을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띠링띠링 알람 설정까지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요. 전 또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전 품격 있는 리뷰 고니TV의 곤이었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또 다음에 뵐게요. 빠이!